노란 빛깔의 달콤한 향,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식감, 바나나만큼 사랑받는 과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나나를 아무리 뜯어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씨가 있어야 심어서 키울 텐데 도대체 바나나는 어떻게 재배하는 걸까요? 설마 통째로 땅에 묻는 건 아니겠죠? 바나나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3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17년 여름 대구에서 바나나 나무가 열렸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조사해보니 바나나가 아니라 파초였다는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파초와 바나나는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둘 다 파초과에 속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파초과라는 말에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첫 번째 놀라운 사실,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네, 풀 맞아요. 파초과에서 초가 풀초자거든요. 키가 10m까지 자라고 줄기가 엄청 두껍고 단단해서 누가 봐도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 녀석 진짜 풀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바나나 줄기 단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무처럼 나이테가 있는 게 아니라 양파처럼 잎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바나나 줄기는 진짜 줄기가 아니라 잎자루가 돌돌 말린 거예요. 잎이 계속 감기면서 위로 자라다 보니까 풀인데도 나무처럼 두껍고 단단해진 겁니다. 완전 반전이죠. 그럼 진짜 줄기는 어디 있냐고요?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땅속 줄기를 뿌리줄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감자처럼 양분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나나 재배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재배는 씨앗이 필요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뿌리줄기에서 새순이 10개 정도 자라나는데 이걸 잘라서 심으면 어미와 유전적으로 똑같은 바나나로 자라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팔을 잘라서 심었더니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복제인간인 거죠. 물론 야생 바나나는 씨앗이 있어요. 무사 아쿠미나타나 무사 발비시아나 같은 야생 종들은 씨앗으로 번식하죠. 그런데 이런 야생 바나나를 먹어보면 과육보다 씨가 더 많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한 씨 없는 돌연변이를 골라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기한 건 더 많아요. 마트에서 파는 바나나 한 송이 보셨죠? 실제로 바나나는 이렇게 한 송이씩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 바나나는 50개에서 100개가 거대한 원통형 덩어리로 주렁주렁 열립니다. 장관이에요. 진짜로. 바나나가 10달 정도 자라면 가운데서 뿅 하고 뭔가 올라오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이건 꽃을 감싸고 있는 포예요. 이 포 안에 숨어 있는 노란색 작은 기관들이 진짜 바나나 꽃이고 이 꽃 하나가 바나나 한 개가 됩니다. 꽃이 열매를 맺으면서 포는 계속 아래로 처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바나나가 달리고 나면 꽃은 시들어버리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바나나는 노랗게 익은 상태로 수확하지 않아요. 녹색일 때 땁니다. 운송 중에 상하니까요. 판매처로 운반된 후 보관실에 다른 과일들과 같이 넣어두면 과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에 2일에서 3일이면 노랗고 달콤하게 익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신기한 과학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씨 없이 뿌리로만 번식하는 이 방식이 바나나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겨줬거든요.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뿌리를 그대로 심어서 키우니까 복제 바나나처럼 유전자가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바나나는 캐번디시라는 단 하나의 품종이고 유전적으로도 거의 동일합니다. 한 개체가 병에 취약하면 전부 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까지 전 세계를 주름잡던 바나나는 지금의 캐번디시가 아니라 그로스 미셸이라는 품종이었어요. 캐번디시보다 더 크고 맛도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파나마병이라는 곰팡이균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흙을 통해 퍼지는 이 곰팡이균은 바나나 뿌리를 통해 물관을 타고 식물 전체로 퍼져서 바나나를 죽입니다.
그로스 미셸은 뿌리로 재배했던 탓에 모든 품종의 유전자가 거의 비슷했고 결국 이 곰팡이균에 모든 그로스 미셸이 치명타를 입었죠. 1960년대 그로스 미셸은 바나나 농장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다행히도 당시 이 균에 무너지지 않고 잘 자라는 바나나가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캐번디시였습니다. 맛은 그로스 미셸보다 한 수 아래였지만 질병에는 강했기에 농장주들은 캐번디시를 대대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캐번디시도 똑같은 운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1994년 캐번디시를 공격하는 변종 곰팡이균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지면서 앞으로 바나나를 못 먹을 수 있다는 설까지 나돌았어요. 그로스 미셸처럼 캐번디시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바나나가 당장 멸종하는 건 아닙니다. 중남미 지역엔 아직 변종 곰팡이균이 많이 퍼지지 않았고 유전공학 기술로 야생 바나나를 개량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개량된 품종이 지금의 캐번디시 같은 맛일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마치 그로스 미셸보다 캐번디시의 맛이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눈으로 본 바나나, 꽤나 독특하고 매력적인 과일 아닌가요? 나무인 줄 알았는데 풀이고, 씨가 없는데도 계속 자라나고, 주렁주렁 거대하게 열리고, 복제로만 번식하는 신기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 때문에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취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지금 먹는 바나나,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은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